자, 오늘 할 내용은 몇 페이지인지 모른다. 삼각형 넓이 얘기할 거다. 일단 개념을 쭉 가겠다. 아니네? 287. 287쪽이래요. 여기가 아니네. 자, 삼각형 넓이 얘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넓이 공식을 너네들이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5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너네 일반적인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 나왔을 때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구하고, 네.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만들자. 네, 뭐 요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오, 잘 배우고 있네. 자, 증명 가볍게 한번 해보면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넓이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높이니까 높이를 구하려면 수선을 내려야겠지,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왼편에 직각삼각형 보이나? 네. 자, 그럼 A 나와 있고 세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높이는 A 사이즈. 옳지, 잘 잡히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가지고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내저번이 등장했을 때 삼각형이 있고, 자, 내저번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 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네. 뭐였는지 아는 사람 있나? 2분의 1. 네, 2분의 1 곱하기 좋아요. 둘레 반지름이었죠. 네. 못 외우면 싸 맞습니다. 다 외우세요. 못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다 너네 시험 다 틀려요. 네. 그리고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돼. 네. 그냥 바로 내저번의 삼각형 넓이 하면 2분의 1 반지름 둘레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아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외저번에서의 삼각형 넓이 공식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이 있고 외저번이 이렇게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외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A, B, C라고 했을 때 이때 넓이 어떻게 됐었죠? 4R분의 ABC. 네, 4R분의 ABC가 나옵니다. 자, 4R분의 ABC. 요거는 좀 빈도수가 작긴 한데 그래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꼭 외우셔야 돼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애초에 빈도수가 적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내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헤론 아저씨가 만드신 삼각형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이때 쓰는 공식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 헤론의 공식을 안 쓰고 저렇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 상태에서 너네 삼각형 넓이를 바로 못 구합니다. 저 상태에서는. 네. 이 상태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높이. 각 하나를 안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높이를 구하게 되면, 근데 높이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각을 결국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넓이를 구하려면 어느 각이든 상관은 없는데 한 각은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쓸 수 있을까요?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왜? 코사인 법칙이 쓰는 환경 자체가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쓰는 배경 자체도.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사인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두면 끼인각 해가지고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2번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겠지. 네. 자, 여기까지는 쌤말 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원래 너네가 교육과정상에서 풀어야 되는 풀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너네가 코사인 법칙도 쓰고 사인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삼각형 넓이 공식까지도 써야 되니까 과정이 좀 길지. 그래서 헤론 아저씨가 귀찮으셨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물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둘레를 절반 때린 걸 소문자 S로 치환을 합니다. 둘레 반띵이라고 일명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넓이 공식이 루트 S 곱하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저 새끼는 뭐 자꾸 순서를 바꿔서 얘기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회로를 쓸 때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못 쓰게 막아버려요. 근데 못 쓰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A, B, C 세 변의 길이 중에서 한 구역에만 루트 넣어버리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다 자연수 형태면 어때? 둘레 반띵하면은 값을 딱 몇이라고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루트를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루트 13이라 했어. 그럼 여기 2랑 5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너네가 둘레 반띵 할 때 저기 되게 더러워지죠, 생긴 게. 그러니까 회로는 그때는 못 쓰는 상황이 못 쓴다라기보단 너무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로는 쓸 때는 그 숫자가 들어있는 이 그 뭐라 그래? 자연수나 뭐 아니면 좀 간단해 보이는 숫자일 때만 써야 되는 겁니다. 분수일 때도 뭐 계산에 따라서 쓰기 편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 5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코사인 법칙도 잘 못 외우는데 할 수 있겠어? 네. 호원이 다음 주부터 지옥 훈련 들어갈 겁니다. 한 100개씩 줄 거예요. 연습 문제. 알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공식이 또 나오는 게 느리다. 내가 삼각함수 그때 그래프 할 때 졸라 난소리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방법이 있어요. 호건이가 시키는 거 할 겁니다. 날 봐. 이 5가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근데 나온 김에 그냥 다 정리하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까지도 할게요. 사각형 넓이 공식도 있는데 사각형 넓이 공식은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삼각형 2배. 일단 첫 번째로 유형 자체가 평행사변형을 다루는 거랑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몇인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보자.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하나를 긋게 되면은 삼각형 2개로 쪼개지죠. 그럼 저 2개가 서로 합동이라는 거는 딱히 설명 안 해도 괜찮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곱하기 몇 때려버리면 되겠어.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변 끼인 각으로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거기다가 그치 2배 때리니까 AB 사인 세타라고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거를 막 코사인 법칙 껴서 길이 구하게끔 만들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조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워낙 공식이 별로 안 어려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A, B로 주어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삼각형 넓이랑 공식이 똑같아요. 2분의 AB 사인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각형에서 다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모든 사각형에서 다 쓸 수 있는 공식. 그러니까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평행사변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고 AB 하고 이게 세타가 나왔어. 그럼 이때도 저 검은색 글씨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있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각선이 안 주어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네, 그럴 때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 쪼개가지고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는 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 내용들이 너네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혀야 되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지 또 그러다가 좋은다. 턱 깨지 마. 턱 내보내진다. 손가락 하지 마. 여드름 난다잉. 자, 거기까지 다 얘기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발전 문제를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죠? 자, 578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너네가 이제 도형을 다루다 보니까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의 성질들이 무작위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도형을 너네가 그 중학교 도형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쌤이 뭐 필기해준 것도 있고 필기 안 해준 것도 있을 거긴 한데 웬만하면 쌤이 다 필기를 해줄 거거든요.
토시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네 도형 못 다룹니다. 네.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설명할 도형의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네.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자,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쌤이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를 A, B, C, D라고 길이를 잡아줄게요. 네. 그럼 그랬을 때 너네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비례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A 대 B는 C 대 D. 네, A 대 B는 C 대 D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 S1하고 S2라고 해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쪼갰어.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한 거야. 네. 그럼 이랬을 때 S1하고 S2의 넓이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A 대 B. 그렇죠. A 대 B라고 해도 괜찮은 거고 C 대 D라고 해도 괜찮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세 번째로 각의 이등분선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여기를 X라고 잡아가지고 저 X를 구하는 과정이야. 이 X를 구하는 과정. 근데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이제 두 가지를 좀 많이 쓰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넓이를 이용해 가지고 X를 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 거니까 이거 보라색으로 쓰는 건 필기하지 마시고 여기가 30도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각도를 알려줬어. 그러면은 이 전체 각이 몇 도라는 것도 알 수 있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네.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깔끔하게 식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지. 여기 30도라고 돼 있으니까 삼각비도 다 아는 상태잖아요.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얘 넓이도 깔끔하게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렇게 특수각이 주어졌을 때는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도 어떨까요?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x가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겠어? 안 들어있어? 이거 둘이 넓이를 구할 때? 들어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를 했을 때 x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네.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쌤만 여기까지 됐어요? 따로 식 안 보여줘도 괜찮겠지?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거는 필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각은 어떻게 되겠어? 파이 빼기.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쪽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세타 는식을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 거잖아. 네. 그럼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지. 네. 그럼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등장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등장하겠지. 네. 그러면은 둘이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둘이 같게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때 x랑 코사인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x랑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세타끼리 같다라고 만들어놨어. 그럼 x밖에 안 남겠죠 문자가. 그치? 네,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은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쌤 말까지 됐습니까? 네. 네, 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중학교 때 했던 거 하나만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 각의 이등분선 쌤이 빨간색 점 찍은 거에서 각 왼편 삼각형과 오른편 삼각형의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우와.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각 같고 공통면이고 90도 90도 같으니까 ASA 협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끼리 서로 어떤 거예요? 빨간색 길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RHA라고 상관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 완료? 네. 이거 말고 없어요.
지금 쌤이 정리해준 거 말고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적어가지고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됐지?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자, 지금 보면은 A, B가 10이고 A, C가 15라고 돼 있고요. A가 몇 도라고 돼 있어? 3분의 2파. 그럼 120도겠지? 네. 120도가 등장했으니까 한번 날로 먹을 수 있는지 봐보자. 약분 되죠? 네. 몇 대 몇이 되네? 2대 아이씨 못 쓰네. 2대 3이었으면은 외운 게 없잖아. 그치? 뭐 있지 4개가? 3, 5, 7, 또, 1, 3, 94, 또, 1, 2, 91, 또 1, 2, 1, 2, 루트 7 새끼야. 7, 또 환장한 건데. 아니 나 저거 1번 적었어. 아우 7, 8, 13 새끼야 언제쯤 해? 8, 7, 8, 56이다 새끼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깡으로 풀어야 돼요. 자 바로 1번 보자. A, B, C 넓이 거라고 돼 있지. 아 뭐 이거 그냥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120도겠지. 뭐 사인 120도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2분의 루트 3. 민지 이건 괜찮지? 네. 아 오케이. 자 그럼 약분을 해주게 되고 계산하면은 2분의 75 루트 3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우와. 자 그럼 봅시다. 자 문제 뭐가라고 돼 있죠? AP. 자 그럼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관련되는 겁니다. x를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아이고 너무 작다. 둘 중 하나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럼 넓이가 당연히 더 편하다 계산할 때는. 코사인 법칙은 너무 길어. 그럼 쓸 수 있는지 보자. 이게 120도라고 했으니까 특수각이지. 아 그러면은 넓이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편 삼각형을 S1, 오른편 삼각형을 S2라 했을 때 S1 더하기 S2는 전체 삼각형 넓이랑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바로 식 만듭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계산하지 말고 저런 식으로 냅두세요. 나중에 다 약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편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루트 3까지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식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때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다 날라가죠. 이런 식으로 약분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10x랑 15x 나온 거니까 25x는 15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네, 그럼 x는 약분해 주시면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특수각이 아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 세타를 임의로 잡음으로써. 자, 여기까지 괜찮? 네. 다음 갑시다. 자, 여기 발전 문제 가볼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5, 7, 8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 호건이가 항상 잘못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야, 너가 하도 잘못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얘가.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래요? 90 루트 3. 그때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지. 자, 일단 넓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서서 정리했던 5가지 중에서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보면은 5, 7, 8일에 세 변의 길이 b를 줬어요. 그럼 우린 길이 b를 5K, 길이를 실제로 5K, 7K, 8K라고 잡아줘야겠지. 네. 근데 넓이 얘기했네?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잡았는데 넓이 얘기했네? 해론을 생각을 먼저 해야겠지. 그럼 해론을 써도 괜찮을까요? 네. 왜 괜찮아요? 자연수. 자연수로만 돼 있잖아요. 지금 K 앞에 개수들이. 그러면 우리가 절반 때리기가 편하죠? 그래서 해론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다가갈 거야. 그러면 소문자 S는 둘레 반띵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다 더하면 20K이지. 그럼 10K가 될 거니까 자 바로 넓이 갑시다. 그러면 10K 곱하기 S 빼기 A니까 5K, 3K, 2K. 얘가 90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 정도는 약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겠지? 자, 그리고 k 몇 제곱이야? 4제곱. 그럼 k 제곱으로 나올 거고 15, 2 하면 100이죠? 네. 그럼 10으로 나오겠지? 네. 자, 그게 90이 될 거니까 k가 바로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둘레가 아까 20k였죠? 문제에서 둘레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60이라고 답 내면 되겠지. 이렇게 회론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다. 근데 자연수일 때만 써야 된다. 아니면 계산이 편할 것 같을 때. 루트 들어간 순간 말짱 꽝이다. 홍은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네. 확실하니? 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 봅시다. 삼각형 ABC가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요? 8인분의 4제곱. R. 자, 그럼 저 원은요, 내접원일까요? 외접원일까요? 외접원이요. 예, 얘는 외접원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원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을 알려줬네요? 그럼 저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지금 문제에서 다 소개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사인 A는 뭐죠? 2분의 1. 사인 A가 뭐죠? 2R분의 A죠? 그럼 2R이 현재 몇이냐? 16. 16이겠지. 반지름 알려줬잖아. 네. 그럼 16분의 A, 16분의 B, 16분의 C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전체 몇 곱해버려서? 16. 16을 곱해버려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내접원 얘기하고 있고,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죠. 내접원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R 상관을 분리해요.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4인 거죠.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이 4라고 했어요.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결국 뭐인 거야? 24. 둘레니까 24라고 바로 해주시면 48까지 등장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쉽게 금방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떠올리려 하지 마세요. 바로 반사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 반사로. 네. 자, 다음 갑시다. 여기는 왜 발전이냐?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네. 소. 자, 그럼 여기 변형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586번이에요. AB, AC 얘네가 몇으로 똑같대? 15.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자, 그때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와 AC에 각각 D랑 E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을 때 D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야, 멘트로만 보니까 뭐라는지 잘 모르겠다. 그림 그려야죠. 삼각형, 아이고, 2등변 삼각형 그려주고. 자, A, B, C라고 잡아주고 여기가 지금 15, AC도 15, BC가 10인 상태. 자, 삼각형 ABC 두 변 AB와 AC와 뭐야 이게? 9점 D에서 이거의 두 변과 각각 D에서 만난 AB. 이게 뭔 개쌉소리야? 야, 이거 지금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거든? AB의 D가 있고 AC 위에라고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두 변 AB, AC 위에 두 점 D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가 D인 거고 여기가 지금 E인 거예요. 내 구호가 다른데 왜 괜찮은 거지? 맞아. 뭔가 이상하지 않니? 괜찮지 않아요? 삼각형 ABC의 두 변 AB, AC와 각각 두점 D에서 만나는. DE가 근데 AB 위에 AC 위에 있단 말이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그렇게 제대로 써 있어야 돼, 수학 문제는. 어딜 봐도 AB 위에 D, AC 위에 E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봐보자고. 봐봐, 여기 봐봐, 위에라고 돼 있잖아. 위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상식에는 당연한 건데 수학에서 문제 만들 때 이따위로 만들면 안 돼요. 됐죠, 아무튼? 자, 그럼 두 점 D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주란 소리인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 여기가. 근데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한대? 이중 D.
예, 2등분을 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D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D2가 뭐 어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잡고 이 길이를 y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 넓이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길이를 잡은 거야. 길이를 잡기 위해서 x, y 한 거야, 민지아잉?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걸 끼인 각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볼 수 있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기 sin a가 되겠죠. 그치? 그럼 이 넓이가 지금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저 넓이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한테 절반을 때리게 되면은 쪼매난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x, y를 저렇게 식으로 잡은 거야. 왜 다시 이렇게 잡았냐면은 얘를 공통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몇 도인지 모르죠. 네. 얘가 몇 도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공통각으로 잡고 만들게 되면은 얘를 몰라도 되지. 네. 약분할 거니까. 예, 그래서 x, y를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약분 들어갑시다. 2분의 1 날리고 sin 날리면 x, y는 2분의 225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얘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친구의 최소값 찾는 거지. 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건 이거란 말이야. 이거의 최소값 찾으라고 돼 있어.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는 소리인 걸로 지금 생각이 들죠? 자, 그럼 뭐 이제 x, y가 길이니까 양수라는 네임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최소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를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D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잖아. D를 어떻게 구할 거야? D를 어떻게 구할 거야? 2명 끼인 각이잖아. D 어떻게 구할 거야? 2명 끼인 각. 사인. 사인 법칙 쓰면 안 되겠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자, 그러면 D제곱은 이라는 식으로 만들어 주자고 식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근데 이걸 결국 얘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뭘 알아야겠어? 코사인 A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럼 코사인 A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크게 보면은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지. 그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잖아. 너네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풀이를. 약간. 자, 그럼 코사인 A를 해보자. 그럼 저거 할 때 또 15, 15, 10 저거 가지고 하면은 이제 계산 박살난다. 3, 3, 2. 약분하고 하면 돼. 왜냐면 어차피 B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분수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약분이 어차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약분을 해가지고 여기 3, 여기 3, 여기 2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9 더하기 9 빼기 4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분자가 14가 나오니까 약분하면 9분의 7까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D제곱을 다시 적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 곱하기 XY가 2분의 225였고 그 다음에 9분의 7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제. 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2 날라가고 9 약분하면 여기 15가 아니다 25고 자, 그 다음에 25랑 7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75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이 친구의 최소만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이제 XY가 2분의 225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거 진짜 산술기하 쓰는 거네. 자,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 쓰면 2루트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2XY가 되겠죠. 예, 원래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XY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필요 없죠. 자, 그럼 계산하면은 225까지가 나오겠지? 그럼 225에서 175 빼면 몇이 되는 거야? 50이 되겠죠. 자, 그럼 최종답을 50이라고 쓰면 또 틀리죠? 왜냐?
지금 자료 보니까 d제곱이 지금 50이 최소값인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의 최소니까 루트 때려야겠죠? 그래서 답이 뭐다? 5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유형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안 되고 있니? 아니요. 확실해? 네. 막 이런 유형 외우지 말고 이제 너네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도형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제 뭘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뭘 이용할 수 있고 막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유형을 계속 외우면 너네 조금만 난이도 올라가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야. 자, 봅시다. 자, 589번 봐볼게요. 자,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왔어요. 너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어떤 거 생각하니? 아야. 어떤 생각하니? 대각 더하면 180. 그렇죠. 대각 더하면 180도가 가장 기본 베이스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지금 이게 일반적인 사각형이지. 네. 뭔가 특별한 사각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각형이 나왔을 때 넓이 구하려면 대각선이 주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대각선이 주어져 있어요. 길이를 보니까? 없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짜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생짜로 구할 때는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버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대각선을 그을 때 AC로 그을 수도 있고 BD로 그을 수도 있겠지? 근데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알아야 돼. 여기 4, 1 했으니까 두 변 나와 있잖아. 네. 그럼 두 변 끼인 값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생각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만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나 현재? 저요. 현재는 없지. 현재는 없어. 지금 뭐 외접원이니까 뭐 사인 법칙 쓰려고 외접원에 반지름을 준 것도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일단 여기 세타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이제 갈 거야. 근데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원에 내접한다라고 했죠, 사각형이. 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얘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세타고 파이 빼기 세타니까 서로 관련된 각이 됐지. 네. 그러면 두 편 끼인 각으로서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겠지. 아,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떤 애?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잡아줄 겁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 쓰려고. 자, 그럼 우리가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x제곱은 식 말고 코사인 세타는 식으로 만들 거야. 왼편 삼각형부터 해보자. 2 곱하기 4 곱하기 1분의 분자는 17-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거 가지고 하면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그거는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6 더하기 25니까 41 빼기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x제곱은 식 쓰는 것보다는 코사인 세타는 식 쓰는 게 좀 더 너네가 보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지? 문자 두 개, 식 두 개잖아. 그치? 자, 그럼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냥? 그럼 더해버리면 0은 분모를 다 없애버리자. 분모 몇 곱하면 다 없어지겠니? 40 곱하면 없어지는 거 확인되니? 그럼 첫 번째 거에 40 곱하면 5 남아있죠, 분자에. 예, 그래서 85 빼기 5x 제곱 그리고 아래 거는 뭐 다 약분됐으니까 41 빼기 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6x 제곱은 126이 나오니까 x는 루트 21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럼 x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다시 뭐였어? 저 넓이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이제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줍시다. 그럼 x 제곱이니까 21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이는 거야.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 그려주면 되잖아. 2, 1, 루트 3. 특수각이었네. 그럼 2분의 루트 3이라고 바로 나오겠죠? 쌤이 지금 풀만 안 한 이유가 저 세타는 180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4분면만 다루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 두 개 찾아가지고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된 거 있니? 없어? 네. 진짜야? 괜찮아요. 알았어. 졸라 불안한 새끼. 자, 592번 봅시다. 자, AB 길이가 2고 야, 평행사변형이 주어졌다? 대각선 얘기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2,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4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여기 두 대각선에 대한 끼인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도 쓸 수 있고 사각형 사각형 넓이 공식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사인 세타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로 AB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걸로 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두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 사인 끼인각 2분의 1 곱하기도 해야 되고 그거랑 당연히 어떻게 해서 둘이 같겠죠. 하나의 사각형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그럼 사인 세타가 있긴 한데 식 자체에서 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그걸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두 대각선의 길이부터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야. 그럼 여기 몇 도? 120도.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180도죠. 네. 120도 비율 나왔네. 2대 4. 1대 2죠. 1대 2대 루트 3. 루트 7? 뒤에 친구한테 한 건데. 자, 루트 7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루트 7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BD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앞에 보시고. 자,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돼? 세타예요. 뭘 세타를 찾아? 하나 길이 안 구했잖아. AC 길이 하나 안 구했죠? 자, 그럼 얘를 구해 볼 건데, 자, 이거는 할 때 첫 번째 방법. 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AC 길이는? 두변 끼인 거여서 코사인 그렇죠. 두 변 끼인가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법칙 바로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쌤은 이제 다른 방법 알려줄게. 코사인 법칙 안 쓰고 가는 방법 알려줄게. 60도가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야. 60도가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야. 잘 들어. 그리고 복습할 때 꼭 해봐. 아니면 이 지금 요 내용을 필기를 해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지금 60도 보이죠? 그럼 이 60도를 끼고 한 변의 길이를 2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줄게. 임의로 보조선을 그려서. 그러니까 보조선을 쌤이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되게끔 보조선을 그린 거야, 임의로.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4는 지우자. 그럼 이 길이가 2죠. 여기 길이도 2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 몇이겠어요? 여기 4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 또한 12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다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게 되면은 ABC가 결국
여기가 60도, 30도, 90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특수각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2대 1대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AC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걸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 안 쓰고 구할 수도 있어요. 필기 해두세요. 이거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니까. 뭐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법칙 쓴다고 뭐 엄청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이게 너네 고난이도 문제 풀 때 저렇게 60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좀 까다로운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손쉽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복습할 때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겠지? 자, 그럼 이제 대각선 길이 알았으니까 대각선 주어졌을 때 사각형 넓이인 삼각형 넓이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루트 3, 2분의 1, 2분의 1, 2, 뭐야? 죄다. 약분되죠? 네. 자, 그럼 오변에는 루트 7 사인 세타만 남아있지? 그럼 사인 세탄을 구하게 되면은 루트 7분의 2, 즉 7분의 2 루트 7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이 끝나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네. 이게 방학 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막 원리를 미친 듯이 다시 설명하고 천천히 하나씩 설명하는 걸 조금 안 하다 보니까 된 거라 다시 강조. 삼각함수 활용할 때는 우리 처음에 뭐 배웠죠? 삼각함수 활용해서 첫 번째로 사인 법칙 배웠죠. 자, 그럼 너네가 사인 법칙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언제 쓰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사인 법칙의 식. ER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그리고 세 번째 그거에 대한 변형까지. 사인 A는 뭐지? ER분의 A. 그리고 A는 뭐지? ER 사인 A.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늦어. 자, 그리고 길이 B는 사인 B. 여기까지 너네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배운 게 어떤 거죠? 코사인 법칙이죠.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알아야겠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 알아야겠고, 그거에 변형된 것까지도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따로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코사인 법칙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바로. 그리고 이제 다음이 오늘 했던 삼각형 넓이,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고? 5가지. 일반적으로 너네가 평소에 하던 계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두 번째로 두변기인각. 그리고 세 번째로 내접원 나왔을 때. 네 번째 외접원 나왔을 때. 다섯 번째 헤론이 근데 언제 쓰는 거라고? 뭐가 주어졌을 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 게 일단 헤론인 거고, 근데 헤론을 무조건 신봉하면 안 된다는 거. 언제 쓰는 게 좋다? 자연수꼴로 나왔을 때 길이가.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이게 다인 거예요,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여기 도형이 너네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야 좀 오는구나. 힘든 게, 지친 게. 어려운 게 중학교 도형이 껴서 어려운 거예요. 너네가 중학교 도형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밖에 안 했네.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싹 정리했죠. 내가 정리해준 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에서만 생각해야 돼. 그럼 거기에서만 생각하려면 너네가 뭘 해야겠어? 많이 푸는 건 아니지. 그것부터 외워야지. 이해는 다 됐잖아. 저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이해는 됐잖아. 그럼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각의 이등분선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쌤이 말했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출발하는 거잖아. 절대로 뭐였지? 이러면 이미 못 푼다고, 그 문제는. 뭐였지 하는 순간 못 풀어.
그치. 제발. 하나 더 있구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뭐 원의 3대 법칙도 얘기했었죠? 네, 원의 3대 법칙 첫 번째 뭐였지? 중심 반지름이 메인 아이디어 잡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지름 나오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면 지름을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원주각 중심각과의 관계를 본다는 것까지. 굉장히 많아요,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아마 이 정도면은 지금 쌤이랑 얘기한 게 한 7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앞으로는, 자, 다음 주부터는 월수에는 무조건 진도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내신 대비 겸 발전 문제 위주로 좀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떤 발전 문제를 할 거냐면은 다음 주에는 어디니? 여기 앞에 내가 빼먹었어요. 여기 어디냐? 수능 익힘인가 해가지고 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왜냐 거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 그런 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이게 다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이런 게 나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걸 다루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빼야 돼. 너네가 도형 하기 위해서.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월요일 할까? 네. 월요일 하는 게 낫겠다. 할 거면 빨리 해야지. 월요일에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빠지는 게 없죠. 네,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활용 마무리 해봤고, 보면 되게 이등분선이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 대충 넘겨도. 자, 다음 얘기해야죠 이제. 몇 분 안 남았어? What time is it now? 뻑큐. 우와. 14분 남았네 14분. 일단 16분이니까. 자, 이제 수열 얘기하자. 빨리빨리 한 것도 수열 좀 하려고. 수열이 뭐래?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 수열 문제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규칙이 일단 기본 교육 과정에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거. 그걸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지. 일정한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게 기본으로 배우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너네가 노가다를 띠므로써 거기서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 규칙을 발견하는 유형들,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가볍게 이제 잠깐 다시 보자면,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말고, 이제 일반항이라 해서 이제 n번째 있는 항을 우리가 1번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를 나열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는 여기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고요. 땡땡땡 하면서 이거 그냥 용어잖아, 용어. 그리고 이거를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집합 AN이라고 돼 있으면은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을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열하고 하는 것은 이제 너네가 함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면 돼요. 너네가 함수라는 게 뭐예요? x 값을 집어넣으면은 y 값이 나오는 게 함수였죠. 그치? 뭐 함수는 기본으로 이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하라고 돼 있지. 네.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n이 몇인 거예요? 1. 1인 거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걸 방금 대입한 거지. 네. 그럼 n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함수랑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때 n이 뭐냐?
x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결과가 Y가 y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x 값, 그 다음에 그 값이 수열의 값이 y 값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가끔 수열 문제 풀다 보면요 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함수 관련된 문제를 이제 수열 가지고 푸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뭐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꼭 그 수열과 함수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를 가지고 몇 번째 항을 찾는 과정 속에서 대입이라는 걸 했을 때 n이 x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n에 대입할 수 있는 수가 무궁무진하니 아니면 한정돼 있니? 한정된 수를 대입할 수가 있지. 그치? 어떤 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자연수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함수는 무궁무진한 숫자들을 대입할 수가 있죠.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분수도 대입할 수 있고 루트도 대입할 수 있고. 근데 수열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즉 대입할 수 있는 x 값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린 그 대입하는 x를 1학년 때 세 글자로 무슨 역이라고 얘기했니? 정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열하고 함수에서는. 수열은 자연수, 정의역 범위가, 그리고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쌤이 함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할 건데 항상 강조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대입할 때는 자연수만 오로지 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할 때는 다시 아까 규칙이 뭐였죠? 등차 수열 규칙은? 일정한 값을 더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네들한테 기억하라고 했던 건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항에 그 일정한 수 더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했지? 공차. 등차라고 말하네요. 자, 공차를 몇 번 더했니? 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공차를 그럼 첫 번째 항에 공차를 세 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n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렇지. n-1번을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n-1t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외우면 어쩐다고 했어? 죽는다. 쳐 맞는다고 했죠 나한테. 근데 너네 자연스럽게 이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지. 네. 첫 항에 공차를 n-1번 더했다는 소리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너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였지? a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면 너는 수열을 다 틀린다는 거예요. 기초문제 제외하고는. 알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뭐라는 데 있어. 학교에서는 이거를 암기하듯이 대입해가지고 문제 푼다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러고 있어요 벌써?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요 거의. 왜냐면 계속 규칙거리고 있으면요 그 좀 수학 못하는 애들이 다 이제 뭔 소리야 저게 막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업 준비하기 귀찮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거의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야? 요거. 너네가 이 식을 보면은 이거 등차 수열하고 관련된 식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몇 칸 차이가 나고 있죠? 한 칸 차이 나고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유탄 두항이라고 불러요. 이유탄 두항. 이유탄 두항을 뺐더니 D라는 상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n이 지금 뭔지 몰라? 앞에 말을 붙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라고 돼 있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n이 몇이든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유탄 두항을 뭐 했어? 뺐어? 그랬더니 뭐가 계속 나온대 일정하게? D인 상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거리가 그 D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라고 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너네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전 번째 항에다가 뭘 더했네? 공차를 더했네? 상수를 더했네. 그게 뭐야?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왔을 때도 이게 등차 수열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